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씨는 손흥민을 협박하기 전 이미 또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애 갈등이 촉발한 우발적인 협박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협박한 전례가 있는 인물이 또다시 유명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협박의 타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양 씨는 원래 다른 남성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가 반응하지 않자 곧바로 대상자를 손흥민으로 바꿨고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원래 타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선택된 피해자가 되었고 그 선택에는 3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이후의 전개는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양 씨는 손흥민 선수로부터 실제로 3억 원을 받아냈고 그 돈을 사치품 구입 등에 모두 탕진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이번에는 새로운 남자친구로 알려진 40대 남성용 모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에게 접근했고 이번에는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한 뒤 구속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닌 공모에 의한 계획적 협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던 대상이 단지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 보도에서는 마치 양 씨가 손흥민 선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끝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협박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이번 검찰 발표로 인해 그러한 해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양 씨는 협박의 수법을 미리 갖춘 상태였고 상대의 유명도와 재력을 고려해 대상을 선택했으며 폭로라는 사회적 파급력을 활용해 금전을 뜯어내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나 연예계 가십으로 분류되어선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취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무엇보다 임신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도구화한 협박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범죄 패턴입니다. 초음파 사진 한 장으로 3억 원을 갈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회의 구조적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사건을 어떻게 감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선택이 결국 2명의 피해자를 구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침묵은 결코 방관이 아니었고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어도 이 사건은 이만큼 수사되고 밝혀졌을까? 초음파 사진 한 장으로 협박이 가능한 사회라면 그 피해 대상이 유명인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사건을 단순히 여성의 감정적 대응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시선부터 철저히 고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협박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유명인은 결코 공격하기 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이런 방식으로 협박받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침묵 뒤에는 언제나 말보다 강한 선택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범죄는 결국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